이번 트럼프의 중국 관세 빔으로 전재산 3억이 청산당했습니다. 빚은 1억이 남아있고요. 아직 정신은 없는데 그래도 이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너진 제 마음과 다시 세워야 하는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2017년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왔어요. ICO, 디파이, NFT 시장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은 비트코인,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더리움 정도가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낯선 기술과 방식들이 굉장히 큰 허들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겪고 익힌 그런 경험들을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고 안정적인 투자법을 나누는 채널을 운영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칙적인 투자자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확신이 언젠가부터 자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은 비너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발생했어요. 당시 비너스라는 플랫폼에서 담보를 맡기고 다시 BTC를 사는 루핑을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사서 예치하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계산된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 토막이 나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했었는데요. 그런데 욕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했지만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면서 루핑의 비율도, 레버리지의 비율도 점점 높아졌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22년 초에 50% 이상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고, 저는 그때 첫 번째 큰 청산을 겪었습니다. 대출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그날 밤 차트보다 더 무너진 건 제 생활과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던 채널을 그 일 이후로 멈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다른 지갑에 남아있던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걸 시드 삼아서, 그리고 월급을 모으며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정적으로 가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받고 조금씩 그 이자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서서히 자산을 복구해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젠 조심스럽게 이젠 괜찮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거의 다 회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돼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10월 10일 밤, 그리고 10월 11일 새벽에 일이 터졌어요. 사실 저는 이 일이 있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받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배 내외의 레버리지만 잡고 있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시장의 선물거래소 메타였어요. 퍼프덱스라고 하는 무기한 선물 덱스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여기서 거래만 해도 그 수수료에 따라서 해당 거래소의 코인을 에어드랍 해주고, 근데 그 에어드랍 받은 코인이 수수료에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이익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하이퍼 리퀴드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박이 난 하이퍼 리퀴드인데도 선물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요. 워낙 여기저기서 퍼프덱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선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애드작은 해야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퍼프덱스 선물 거래소에서 한쪽에서는 한 코인의 숏을 잡고 다른 거래소에서 롱을 잡아서 결국에 해칭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는 그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파밍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이번 사건이 있었을 때 포지션을 잡고 있었더라면 청산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파밍을 하는 규모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을 텐데요. 결국 욕심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선물 거래소 중에 바스터라는 거래소와 코인에 꽂히게 됐어요. 제가 사실 바이낸스를 잘 이용하고 좋아하는데 바이낸스 코인을 BNB를 10달러, 20달러 이전부터 수수료 코인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00달러, 1000달러가 넘었죠. 가장 규모가 큰 중앙화 거래소에서 수수료 소각으로 쓰이는, 그리고 BNB 체인에서 활동을 하는 만큼 점점 BNB가 소각되는 그 디플레이션 모델에 따른 가격 상승,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가격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제 시대의 흐름은 덱스로 넘어가고 있고 그 덱스에서 다시 바이낸스가 유사한 코인을 발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게 바이낸스의 것은 아니지만 바이낸스에서 큰 후원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아스터를 초기에 많이 확보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현물 몇만 개를 매수했고 그런데 정말 하룻밤새 일어난 일이에요. 자산을 정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이전에는 섞지 않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의 전 재산이 있는 계정에 아스터의 선물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응할 생각으로 스탑로스도 잡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기본을 지키지 못한 투자를 했고 이건 투자가 아닌 도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바로 다음날 일이 발생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있었고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자고 있던 사이에 제 전 재산은 청산이 되었고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테더의 김프와 원달러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해외로 출금해놨던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금까지 같이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의 돈이 총 청산이 되었고 빚은 1억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에는 가족의 돈과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까지 함께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왜 위험한 결정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 잃은 건 돈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었습니다. 매드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선물 거래소에 노출되면서 선물을 수행한 점, 그리고 투자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뭘 매수하고 뭘 매도하고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의 욕심과 오판, 방심, 그리고 이런 아군까지 겹쳐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소소하게 기록해 나가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벌겠다 보다도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조금씩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을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가 하루하루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거나 혹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로 끝내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살아가는 과정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계신 분들께 다시 힘들지만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